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 개인의 파산 사건 기록, 그중에서도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평범했던 한 분이 어떻게 수십억 원대 빚을 지게 됐는지 그 과정과 현재 상황을 좀 따라가 볼 텐데요. 이 공식 문서를 통해 파산 절차의 현실을 생생하게 한번 살펴보시죠. 네. 이 자료가 한 사람의 재정적 어려움, 그 몰락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. 단순히 사건 정보 나열보다는 왜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,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먼저 이분의 경력을 좀 간단히 보면요.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셨어요. 그러다 2021년에 폐업을 하셨고, 네. 근데 바로 다음에 2022년에 지인의 권유로 어떤 토지개발 회사의 이름만 빌려주는, 그러니까 소위 명의상 대표가 되신 거죠.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시작된 것 같네요. 네, 맞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그 다른 사람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이 확 꼬이기 시작합니다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 명의상 대표라는 거, 그냥 연대보증,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. 보통 이름만 빌려주면 괜찮다, 책임질 일 없다,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렇죠. 법적으로는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무려 21억 8천만 원짜리 담보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셨어요. 21억이요? 와. 네, 그러니까 실질 운영자가 구속되니까 그 빚이 고스란히 이분에게 넘어온 거죠. 재정 파탄의 정말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. 어떻게든 좀 상황을 바꿔보려고 차량 위탁 관리 사업 이런 것도 해보셨는데 이것마저 잘 안 풀렸고요. 결국 작년 5월쯤 2023년 5월에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셨습니다. 네. 그 과정에서 주거 상황도 보니까 처음에는 자가주택도 있으셨는데 전세로 갔다가 고시텔 월 10만 원짜리도 거치고 지금은 보증금 1,500만 원에 지하 거주지로 옮기신 상황이고요. 현재 이분의 총 채무액이 약 17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. 거의 다 금융기관 채무고 건강보험료 같은 재단 채권도 일부 있고요. 17억이 넘는군요. 네. 반면에 현재 재산은 앞서 말씀하신 임차보증금 1,500만 원, 그리고 예금 한 52만 원 정도, 그리고 2012년식 외제차 한 대 있습니다. 시가로는 한 500만 원 정도로 보고요. 이게 전부입니다. 그럼 파산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혹시 재산을 숨기거나 그런 정황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. 보고서를 보면요. 관제인은 재산 은닉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예전에 살던 안양 소재 주택을 매각한 대금이 한 2억 5천만 원 있었는데 그 돈 어디 썼는지도 다 소명이 됐어요. 어디에 쓰셨다고 나왔나요? 기존에 있던 주택담보대출 갚고 또 어머니 신용대출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재산을 숨긴 건 없다고 보고요. 그럼 남은 그 재산들, 보증금 1,500만 원이나 예금 52만 원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? 당장 생활에 필요하실 텐데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랑 그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거나 또 생활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범위로 봐서 사실상 환갑 포기되었습니다. 환갑 포기요? 네,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걸 강제로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.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차량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. 시세는 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보고서에는 1,4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뭔가 화해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. 이건 왜 이런 거죠? 네,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. 차량 자체의 가치는 500만 원이지만 그 전에 채무자가 보험 해약 환급금을 인출했던 돈이나 그런 다른 자금의 일부를 포함해서 총 1,400만 원을 내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. 다른 돈까지 합쳐서요? 네. 그걸 이제 파산재단이라고 채권자 배당할 재산을 관리하는 곳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합의를 추진 중인 겁니다. 그러니까 차값 이상의 돈을 내는 대신에 경매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좀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지금 절차는 어디까지 온 건가요? 현재는 이제 채권 조사를 위한 법원 기일 지정을 신청한 상태고요. 최종적으로 빚을 탕감해 줄지, 즉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보류 중입니다. 다행히 아직까지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.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정말 개인 사업 실패에다가 또 타인으로 인한 사기 피해,
그리고 본인이 샀던 그 거액의 연대보증 책임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순간에 어려움에 빠진 참 안타까운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명의 빌려주는 거나 보증 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. 맞습니다. 특히 사업할 때 신뢰관계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책임이나 금전적인 보증에 따르는 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파산 절차라는 게 그냥 빚 없애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과거 행적이나 재산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만약 당신께서 누군가와 중요한 사업적인 약속, 특히 돈이 오가거나 법적 책임, 보증 같은 게 관련된 상황에 놓인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,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? 아니면 이 사례처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겠습니까?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